15세기 엄청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우리가 지금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때였죠. 이 시기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은 중세의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지식과 예술이 부흥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호기심, 야망,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증이 이 새로운 시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탐험가들은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겠다는 열망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과 자원을 발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향료, 비단, 그리고 불을 갈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항해는 결코 만만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며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선원들은 폭풍우와 싸우고 질병에 맞서고 자신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인내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견에 대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결단력은 그들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항해는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용감한 탐험가들은 새로운 세계를 열었고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15세기 유럽은 지적 발효가 무르익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르네상스가 한창이었고 고전 지식과 과학적 탐구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롤라베와 카라벨과 같은 새로운 기술 덕분에 장거리 항해가 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의 발명품인 나침반은 드넓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넘어 진정으로 탐험을 부추긴 것은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부에 대한 열망은 강력한 동기부여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장악하고 있던 기존 무역로를 피하고 싶어 했던 유럽 국가들은 동방의 풍요로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적 열정도 강했습니다. 많은 탐험가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땅과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항해를 떠난 이탈리아의 항해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탐험과 동의어로 여겨지는 이름입니다. 그는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492년 그는 대서양을 건너 항해하면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항해는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럽인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였던 아메리카 대륙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그의 원래 목표와는 달랐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식민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땅을 탐험하고 정복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는 대서양을 넘어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1497년 그는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말라바르 해안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항해는 포르투갈의 해상 무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항해는 아시아로 가는 직항로를 열어 베네치아가 독점하고 있던 향신료 무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유럽의 경제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포르투갈의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훨씬 더 대담한 탐험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항해를 계획했습니다. 1519년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계 일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항해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동반했습니다. 비록 마젤란은 항해 도중 사망했지만 그의 선원들은 1522년에 항해를 완료하여 지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추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 항해는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네 번째 부분, 변화된 세계의 즉각적인 영향. 이러한 항해의 직접적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새로운 땅과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들불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기존의 세계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세상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한 곳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향신료와 같은 동방의 새로운 상품들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유럽의 음식 문화가 바뀌었고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무역과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이어져 세계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부분, 상품과 권력의 흐름, 경제 및 정치적 변화. 대항해 시대는 전례 없는 경제적, 정치적 변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무역로는 유럽의 세력 균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광대한 해외 제국을 건설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입된 금과 은은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자본주의의 부흥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는 끔찍한 인적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강제 이송된 대서양 노예 무역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 질서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자원과 사람들을 착취하는 잔혹한 식민지화에 참여했습니다. 여섯 번째 부분, 문화의 만남, 교류와 갈등. 유럽인들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원주민들 사이의 만남은 복잡했고 종종 비극적이었습니다. 콜럼버스의 교류로 알려진 아이디어, 상품, 작물의 교환은 대서양 양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자와 토마토와 같은 신대륙 작물은 유럽인들의 식단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럽의 말과 소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입되어 많은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은 갈등, 질병, 문화적 파괴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천연두와 같은 유럽의 질병은 원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럽의 탐험가들과 정착민들은 종종 원주민 문화를 열등하다고 여겨 강제 동화 정책을 펴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파괴했습니다. 일곱 번째 부분, 탐험의 유산, 현대적 관점. 대항해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중추적인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대륙과 해양을 발견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며 인류의 지식과 경험을 확장시켰습니다. 상호 연결된 현대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죠. 이로 인해 우리는 지금의 글로벌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 다가마, 마젤란, 그리고 수많은 탐험가들의 항해는 지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혔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지리적 경계를 확장하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규모로 상품, 아이디어, 문화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탐험의 유산은 복잡합니다. 이 시기는 진보와 상호 연결성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착취, 노예제도, 그리고 전체 문명의 파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탐험의 이면에는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많은 원주민 사회가 파괴되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를 헤쳐나가는 지금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어두운 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문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과거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항해 시대의 유산을 진정으로 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유산을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